2026년이 되면 부동산 중개소 숫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충격적인 예측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그 절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파이는 줄었지만 경쟁자는 더 많이 사라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시장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거리 익숙하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블록 건너 하나씩, 아니 한 건물에 두세 개씩 다닥다닥 붙어있던 빨간색, 노란색 부동산 간판들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퇴근길에 그 간판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곳, 유리창에 임대문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붙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지금 부동산 중개업계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류 역사로 치면 빙하기와 맞먹는 대멸종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현실은 그야말로 시베리아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김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문 열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낚싯대 들이우듯 기다리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왔죠. 사장님, 요 근래 괜찮은 아파트 하나 나왔어요. 하고 묻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사장님의 사무실 전화기는 마치 고장난 것처럼 고요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고 시장의 판도가 아예 통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잔혹한 겨울 속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또 누군가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리는 그 처절한 생존의 현장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개업계를 덮친 가장 무서운 파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거래 절벽이라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절벽이 그냥 절벽이 아닙니다. 밑이 보이지 않는 심해와도 같은 절벽이죠. 원인은 명확합니다. DSR,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세 마리의 괴물이 매수 심리를 완전히 씹어 삼켜버렸거든요. 여러분, 돈줄이 막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피가 안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라는 족쇄는 이제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금리가 높으니 버티고 싶어도 못 버팁니다. 결국 시장에서 매수자라는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팔 물건은 쌓여가는데 사줄 사람이 없으니 이건 마치 사막에서 모래를 팔려고 애쓰는 꼴이나 다름없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권력이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의 본질은 복덕방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를 조금씩 흘려주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죠. 그러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이 나오면서 검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개사들은 버틸만 했습니다. 네이버에 광고 올리고 상위 노출시키고 이른바 SEO 마케팅이라는 걸 하면 손님이 전화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바로 검색조차 귀찮아하는, 아니 검색할 필요가 없는 추천의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할 때 예전처럼 일일이 맛집을 검색하시나요? 아니죠.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분석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식당입니다 라고 띄워주는 영상을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매물을 일일이 클릭하지 않습니다. AI가 나의 자산 상태, 직장 위치, 아이의 학업 계획까지 분석해서 지금 당신에게 딱 맞는 집은 여기고 이 집을 가장 잘 중개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점지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의 무서운 공세입니다. 당근마켓이나 각종 직거래 앱들이 이제는 동네 중개소의 밥그릇을 통째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몇백만 원 아끼려고 모험을 한다고? 네, 사람들은 이제 그 모험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죠. 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수억 원을 날리는 전세 사기나 권리 관계의 허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일단 눈앞의 이익에 움직입니다. 중개사가 그 수수료만큼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직거래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바로 지금 동네 중개소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수백만 원을 줘야 하죠?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그 중개소의 유통기한은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런 아비규환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지금 AI와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중개사를 대신해서 권리 분석을 하고 최적의 매물을 매칭해 줍니다. 제로 클릭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자가 검색창에 단 한 글자도 치기 전에 AI가 미리 답을 내놓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개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고 AI가 절대 줄 수 없는 인간적인 신뢰와 리스크 관리라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온라인에 여러분의 디지털 발자국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2026년의 고객은 길을 가다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연락을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의 목 좋은 1층 상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의 SNS 빌딩을 얼마나 높고 튼튼하게 지었느냐입니다. 월세 수백만 원 내는 명당 자리보다 구독자 수천 명의 신뢰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매매에만 목매지 마세요. 이제는 현금 흐름이 왕입니다. 월세 관리, 임대 관리 전문 서비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관리 수수료는 불황기에도 여러분의 사무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둘째, 경매와 공매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불황일수록 경매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 속에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중개사. 그런 사람에게는 불황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셋째, 수익원의 다각화입니다. 단순히 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법무, 세무와 제휴해서 고객의 가려운 곳을 한 번에 긁어주는 토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 중개사님 만나면 세금 고민까지 싹 해결되네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이 되면 부동산 중개소 숫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낡은 장부를 치우고 디지털 세상에 여러분만의 성을 쌓기 시작하세요. 정말 무서운 건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살아남은 절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절반에 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절반에 속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실 건가요?